자, 오늘 문남중 스페셜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분을 왜 모셨냐면요. 이 시장의 움직임을 좀 굵직하게 잘 보시는데 그게 디테일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8월 시장 괜찮다, 안도를 할 수 있다. 물론 계속은 아니지만 단기적인 안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디테일한 시장의 이야기를 이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쓰셨던 보고서 보니까 8월 시장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보시더라고요. 결론부터 좀 여쭤볼게요. 8월은 낙관적이지만 8월만 낙관적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남은 하반기가 다 괜찮을까요? 일단 9월 FMC 이전까지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안도라는 게 아마 증시가 반등이 지속될 수 있는 견인차가 될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반등 과정에서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보다는 좀 기다리셨다가 9월 FMC가 현지 시각으로 이제 중순 정도에 열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9월 상반 올 때 그때 좀 비중을 축소하는 계기로 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은 그럼 이 증시의 랠리를 조금 만끽하되 좀 비중을 축소하는 시기는 9월 초 중순 정도로 생각을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일단 8월을 좀 낙관적으로 보시는 그 이유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상반기 때 증시를 흔들었던 변수들이 고물가, 또 고강도 긴축, 경기 침체라는 이 세 가지 연결고리가 증시 하락의 가장 큰 결정적인 원인이었는데요. 이런 변수들이 이제 하반월부터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이 물가가 정점을 통과를 했다는 그 기대가 높아지는 게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10일 날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중요한 시장의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소비자 물가에만 주목을 하고 계시는데 10일 날 또 미시간대 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지표가 또 발표가 됩니다. 지난 6월 자이언트 스텝의 바탕에는 연준이 이 미시건대에서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고 결정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10일 발표되는 이제 소비자 물가에만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일단 12일 발표되는 8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해서 좀 보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시장이 좋았던 이유는 결국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을 좀 할 수 있다는 언급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전월을 좀 하회하는 결과치가 나온다고 하면 지금 남아있는 세 차례 정례 회의 9월과 11월, 12월 각각 50bp, 25bp, 25bp. 그러니까 7월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 남아있는 세 차례의 정례 회의 때는 금리 인상의 폭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좀 연준이 금리 올리는 속도를 좀 줄여가겠구나 하는 기대가 높아질 수 있다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8월 달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증시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8월에 이제 FMC 회의가 없어요. 근데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지표 발표도 있는데 이 중에서 문성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이벤트가 가장 시장에 좀 변수로 작용할 만한 이벤트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 달은 한 4개 정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10일 발표되는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그리고 이제 이번 달 말에는 또 잭슨홀 미팅이 또 예정되어 있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아직 일자는 미정이긴 하는데 베이다이어 회의가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25일 날 금통위가 있죠. 이 4개 변수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 발표됐을 때는 사실 6월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하기 시작한 유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번 지표 같은 경우에는 본격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세부 항목 가운데 에너지가 기여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 발표되는 7월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이제 떨어질 수 있겠다고 좀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것 같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제 시장이 이 물가 정점 통과에 대해서 확신을 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7월 소비자 물가 발표 이후에는 사실 증시를 흔들 만한 변수로 물가라는 게 좀 강도가 좀 낮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잭슨홀 미팅도 사실은 중요할 때가 있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라는 부분들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영향력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번에 준비된 주제가 결국에는 이제 정책
관련된 어떤 제약 조건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놓고 온다고 하면 아마 중앙은행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정도로만 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베이다이어 회의는 제10차 당대회를 앞두고 열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도 차기 지도부 구성이 어떻게 될지 그걸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의 금통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금리를 올릴 겁니다. 근데 이제 금리 올리는 뭐 폭이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가가 6%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금리를 계속 올려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이 앞으로 물가가 더 올라갈지에 대해서 기대하는지 여부 사실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거로 좀 보고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이제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CPI가 어쨌든 이제 지난달 9.1에서 8%대로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줄어드는 것을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지가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좀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예상치는 전년 동월 대비 8.8%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차피 전월치보다는 떨어지는 수치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왔을 경우에는 사실 증시가 반등의 강도를 높여가는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8인데 약 8.7 정도 나오면은 시장에서는 환호를 할 것이다라는 건데 더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항상 보면은 시장 예상치를 다 빗나가잖아요. 이번에는 좀 아래로 빗나가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도 문제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시금 코로나 확진자의 재급증 이슈가 또다시 좀 부정적인 환경을 제시할 수도 있다라는 시각도 있고 워낙에 이제는 너무 학습적인 효과가 돼서 별 문제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마 이 학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코로나 확산세는 좀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19 확산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이제 11월 그리고 올해 1월 지금 남아공과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이 오미크론 하위 변종들이 이미 확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1월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30%에서 40% 정도 되는 수준까지 낮아지면서 이제 정점이 지났다는 그런 해석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남아공과 포르투갈 역시 지금 확진자 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월 달보다는 대유행의 강도가 좀 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기는 그 엔데믹과 관련돼서 가계 주체의 그 활동 범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19는 계절적으로 확산이 불가피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감염병 확산이 통제 가능 범위 내에 있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부분들이 경제에 미치는 순기능을 더 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절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시기이고 우리가 이미 좀 겪어왔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또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여부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8월 증시의 안도 랠리 그 이후에 하반기 잠깐 말씀해 주셨잖아요. 9월 달에 비중 축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9월 이후에 시장은 우리가 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네요. 네. 하반기를 보면 이제 3분기는 반등, 4분기는 하락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4분기 하락을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11월 8일 예정된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 상원과 하원을 이제 공화당이 가지고 간다고 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가는 확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내년 2분기 이후가 가장 높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증시는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움직이는 걸 놓고 본다고 하면 아마 올해 4분기가 두 개의 변수가 좀 맞물릴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서 하락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미국이 경기 침체를 올해 내년도 가까스로 피해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지만 시장에서 우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고 하면 내년 2분기 이후가 그 확률이 가장 높은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있죠. 지금 고용 지표가 지난주에 발표됐잖아요. 근데 고용 상황을 보면은 이거 경기 침체가 말이 안 되는데 싶다가도 한쪽에서는 이례적으로 고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침체가 발생하는 그런 연이 될 것이다. 그런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마 고용이 확인을 해줬다시피 지금 미국의 고용 시장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고용지표 결과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약간 이런 쪽으로 해석이 좀 높아지는데 영향을 줬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고용이 뒷받침되는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뭐 매크로적인 얘기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쪽을 보시나요? 아마 상반기 때 가장 물가 금리로부터 역풍을 받아온 투자 대상이 성장주이기 때문에 저는 섹터로는 IT, 헬스케어, 신성장 테마로는 전기차, 2차 전지, 우주항공, 메타버스 관련된 투자를 해야 된다 좀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반등, 제가 방금 얘기해드렸던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하반기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들이 아마 아웃퍼폼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동안 많이 좀 뒤처졌었던 성장주 위주로의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문남중 스페셜 이 시간에는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